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학생들이 새벽에 돌아다닌다든가 온라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나 어떠한 관점으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선생이라고 할 때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한다 하는, 이제 내가 더 많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칠 때 이게 선생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 삶의 모범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깨우쳐서 좀 부지런하도록 하고, 이렇게 어쨌든 사람을 도덕적으로 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른 행동을 하더라고. 감화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또 인생의 어떤 모범이 되는 두 가지 길을 같이 하면 이제 스승이라 그래요. 스승. 근데 그 두 가지 길을 같이 못하고, 그러니까 모범이 되고 어떤 그런 감화를 못 주고 지식과 기술만 전달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일종의 뭐랄까, 요즘은 이제 선생의 위치가 뭐 그렇지. 이것이 주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도 다 배울 때는 다 앉아 선생이라고 하고 배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인성적으로 감화를 주는 그걸 겸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어떤 전문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보고 새삼스럽게 인성적으로 모범이 되고 감화를 줘라 하는 요구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는 너무 그건 안 맞는다. 그건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거 안 한다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나 이제 다른 직종에 비해서, 다른 직종은 장사를 한다면 물건만 안 속이면 되고 물건만 팔면 되고, 이 관계가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것은 선생을 넘어서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니까 최소한도의 모범은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애를 때린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이들에게 화를 버럭버럭 낸다든지 술을 먹고 주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생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쁜 행동을 보여주는 거는 적어도 선생의 그 역할에는 좀 안 맞다. 어린 선생을 놔놓고 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좀 안 맞다. 성인 군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그런 것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가르친 5계에 의하면 첫 번째 뭐다? 죽이지 않겠지만 때리지 말라. 두 번째가 이제 물건을 훔치거나 뺏거나 하지 말라. 성추행이나 성폭행 하지 말라. 근데 요즘 선생이 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술 먹고 취해가 주정하지 말라. 이거 정도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때문에 학습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학교가 문을 닫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학습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죠? 6.25 때 학교 다닌 사람, 그때는 이름만 얹어놓고 어때요? 공부도 거의 안 하고 매 학교 가서 일만 하다가 졸업장 받아가 온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장관도 되고 교수 되고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의 지도자라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학습이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지식을 조금 더 익혔다, 덜 익혔다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 그걸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 사실은 인생을 다 어른이 돼서 돌아보면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뭐 중학교 3학년 때 뭐 9월 말 9월 말 고사에 월말고사에서 뭐 수학 점수를 90점 받았던 70점 받았던 그때는 뭐 울고불고 난리지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문제는 나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건 너무 사람들이 부모고 선생님들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은 내가 보기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건 문제죠. 초등학교 다니는데 한글을 못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게 해독도 못 한다. 이러면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건 문명태치에 속하니까. 그런데 뭐 성적이 좀 떨어졌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방 청소하고 자기 이불 개고 이렇게 뭔가 삶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어릴 때 더 중요하지. 이 지식과 기술은 오히려 이제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이 검색해서 찾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근데 부형들은 그 집착하지만 선생님이 그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주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돌보지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부모도 못 돌보고 아이들이만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면 이건 좀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선생님 개인이 고민할 일은 아니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론을 형성해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학원,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 돌볼 수 있는 학교 자체가 사람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해결책이 좀 난망한 편이에요. 우리가 의지가 없고 형편이 안 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내가 만약에 그 아이들이 돌볼 데가 없다. 그럼 내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도 거기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부모가 좀 힘들어도 회사하고 전체 사회가 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에 다니는 거를 허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종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학교, 그 직장에 가서 가까이 있는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 혼자는 할 수 없고 질문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학교에서 내서 교육청에 건의하거나 사회에 건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어린아이들을 계속 버려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집에 보내면 아이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유치원에 보내도 문제고 학교 보내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하나씩 떼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는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은 뭐 좀 코로나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유급 휴가를 못 주면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재택근무할 직종 일 자체가 아니라면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와서 직장 근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대책이 제가 볼 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평소 관심 있는 스님께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제가 유달리 욱하면서 감정적으로 화나게 되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욱하게 되는 사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로 학생들이 학생에게 지시나 강요, 협박할 때입니다.
평소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밥을 먹다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너 까불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감정적으로 욱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리코더를 안 가지고 온 학생 A가 졸업생이 놔두고 간 리코더를 가지고 가서 불고 있는데 다른 학생 B가 너 졸업생에게 허락 받고 쓰냐고, 왜 허락 안 받고 쓰냐면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도 욱을 했죠. 그 친구 나의 리코더도 꺼내지도 않고 너는 내 허락 안 받고, 너는 내 허락 받고 리코더 안 꺼내고 안 불고 있냐고 그렇게 욱하고 나서 제가 저 또한 그렇게 약자에게 강요했고 이렇게 권력을 좀 행사했고 그리고 방법 또한 잘못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또다시 제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화를 낼까 또 겁이 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제가 기사를 그냥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저희 다양한 관심사를 외면하고 공부만 하도록 강요한 경우 이렇게 누군가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상황을 접했을 때 자신과 연관이 없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이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거나 이렇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결혼, 출산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 그건 아까 심리학적인 그 분석이 맞습니다. 예, 내가 억압을 받으면 어릴 때 억압을 받으면 나중에 어른이 억압을 받았을 때 한쪽은 주눅이 들어가 대응 못하는, 내부적으로는 속에서는 욱하고 외부적으로는 실제로 말도 별로 못하고 자기가 애니까 그렇게 하지 어른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한테 억압하면 자기 또 별로 말 못해. 그것도 속에는 욱하고 겉으로는 또 못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남이 또 그렇게 피해를 입는 걸 보면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욱하게 되는 거야.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런데 그 아이들도 그 아이도 그게 무슨 남을 해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도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 아이도 생각이 그렇든지 안 그러면 또 그 아이도 자라난 환경에서 그런 어떤 삶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아이는 저런 식으로 행동하구나, 의사를 표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욱 안 하지. 그냥 한 사람의 의사로서 받아들이지. 너 그러지 마 하는 그 사람도 그 아이도 하나의 행위 양식이야. 다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남의 물건 훔치거나 뺏거나 남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거나 말로서라도 남을 괴롭히거나 즉 속이거나 욕설하거나 술을 먹고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거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 돼.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아이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업 중에 아이가 존다 이러면 이 네 가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는 야단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어찌 감히 네가 줘라 이거는 개인 감정이잖아.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그건 야단치면 안 돼. 공부 성적이 떨어졌다 이것도 야단치면 안 돼. 남한테 아무 피해 안 줬어. 사실은 남한테 이익을 줬어. 다른 애 성적을 올려줬기 때문에. 근데 수업 시간에 떠든다 이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죠. 이건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하면 격리를 시켜줘야 돼. 이 나머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저 밖에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떠들어라 이거야. 떠드는 거는 네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 줄 자유는 없다. 나가서 떠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수업 시간에 자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하는 거는 남에게 피해는 안 주지만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잖아. 그죠? 자기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건 어리석은 행동에 속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은 선생이나 부모는 아이를 깨우쳐 줘야 돼. 그게 야단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우쳐 주는 거는 화를 내면 안 돼.
그거는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야. 근데 이 아이가 남을 해치는 것, 남에게 손해 끼치는 나쁜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줘야 돼. 그걸 선생님이 구분해야 돼. 부모도 그렇고. 근데 뭐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크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면 나중에 불러서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언 정도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자기 애하고 수준이 똑같잖아. 자기 사고방식이 너 그 선배한테 허락 받았니? 그러니까 자기는 니는 그럼 그만할 거 내한테 허락 받았니? 지금 이렇게 애하고 똑같이 맞대응하잖아. 수준이 애야 자기가. 자기는 선생이지. 선생은 아이들과 싸우면 안 돼. 부모도 아이하고 싸우면 안 돼. 엄마가 애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놈 자식 네가 말이야 엄마한테 말도 안 듣고 저거 싸우잖아. 애하고 싸우면 나중에 아이로부터 부모가 폭행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 뭐냐면 동격이 되거든 싸우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억압이 돼 있다면 심리가. 그러면 나중에 커가 자기가 힘이 있으면 거꾸로 대들 수가 있어. 그래서 엄마는 절대 아이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애가 밥을 안 먹으면 그냥 그래 먹기 싫리 하고 밥그릇 치워버리면 돼요. 다음에 밥 달라고 그러면 네가 찾아 먹어라 이러면 이건 싸우는 건 아니잖아. 엄마는 갑이에요. 그래서 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 또 뭐 버릇이 나쁘다 하면 싸울 필요 없어요. 저녁도 안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엄마는 먹고 자식한테 저녁을 안 주면 의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엄마가 굶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밥 줘 하면 아이고 몸이 아파 내가 오늘 밥 못하는데 네 해 먹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낸다는 건 싸우는 거예요.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선생이나 엄마는 애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갑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싸우잖아요. 그건 뭐야? 화를 낸다는 건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욱하는 건 애하고 수준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욱할 때마다 너 애하고 수준이 같으면 안 되지. 어쨌든 한 단계 높이 서서 이렇게 컨트롤 해야지. 거기 맞대응하는 거는 안 된다. 약간 너그럽게 애가 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는 것도 있고 또 약간 골탕을 먹여서 자각하도록 하는 건 되지만 맞대응해서 싸우는 거는 나중에 교사의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게 애가 만약에 이렇게 길 가다가 장난감 사달라 해가 막 하는데 엄마가 볼 때 안 된다. 그런데 애가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 애하고 막 된다 그러고 애는 사달라 그러고 길거리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바보예요. 갖고 싶니? 그래. 그럼 네가 돈 벌어서라. 너만 간다. 이러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울면 그래. 거기서 너는 울어라. 난 갈게. 가버리면 지가 따라오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확실하게 있는데 뭐 때문에 대응해서 싸워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이게 자식이 아무리 커도 엄마한테는 못 대드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자식을 잘 키운 사람들은 아무리 자식이 장성해도 엄마 앞에만 가면 딱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엄마가 딱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대가 게임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면 막 3살, 4살만 돼도 같이 놀거든요. 막 물고 차고 싸워요. 그러다가 말로 치면 막 주먹으로 갖고 때려가면서 싸워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거는 욱할 수는 있는데 그건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딴에는 되게 욕심으로 존경받는 학생한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9년간 되게 쉼없이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오만하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교도 하면서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좀 임신을 했는데 약간 입덧이 심해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약간 우울감이 오게 됐는데 이렇게 내가 9년 동안 되게 허망한 목표를 쫓아서 9년 동안 달려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원래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약간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진짜 이러다가 원래 한 번도 살면서 우울한, 항상 바쁘고 그렇게 살고 항상 이렇게 방학 때도 막 연수 받으러 다니고 되게 우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바빠서 힘들었지 우울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좀 무기력해지고 좀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진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러는 선생님이 되면 제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들 보기엔 좀 욕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입니다. 네, 지금 아기 뵀어요. 예, 이제 좀 입덧이만데 지금 이제 근데 애기 엄마가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면 애기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한 아이의 선생님보다 한 아이의 엄마가 자기 지금에게는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지금 제가 약간 우울한 것 같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지금 큰 증상은 아니니까 이렇게 스님한테 마이크 잡고 얘기할 정도면 막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보고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약간의 처방을 내주면 아기가 가졌으니까 약물 처방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정제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처방을 받는 게 좋겠다. 첫째, 요 상태를 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 첫째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나쁘고 두 번째 아기 낳아서는 정신적으로 아기 정신 건강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의사의 진료를 받고 도움을 얻어서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좋은 선생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고 좋은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은 애들이 좋아해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법륜 스님은 어떻게 법문을 해야 좋은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청중이 좋으면 좋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따 끝날 때 나갈 때 기분이 좋으면 스님이 뭐가 된다? 좋은 강사가 되고 나갈 때 입이 쑥 나오면 어때요? 나쁜 강사가 되는 거지. 스님의 직책이나 이름이나 이거 갖고 좋은 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강사 되고 싶다. 이건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르면 이 대중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알았어요? 저 자식 저거 지 욕심 부리네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또 다 해봤는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가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좋게 평가해달라 해도 다 야박해요. 지한테 이익이 돼야 좋게 평가하지 지한테 이익이 되면 안 되면 좋게 평가 안 해요. 내가 엎드려 절을 해도 그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한테 그건 맡겨야 돼요. 알아서 평가하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면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되 평가가 어떻게 하나 그것은 그들의 자유요. 그들의 자유. 그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라. 우리 왜 여기 외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남에게 내가 요구하면 내가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좋은 선생님이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익혀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 기술자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지금 몇 학년 가르쳐요?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칩니다. 자기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와서 지금은 좀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어쨌든 자기 고등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예, 다녔습니다. 자기 다녔으면 고등학생 그거 가르치는 게 뭐가 힘들어요? 내가 다 배웠는데.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잘 가르치려니 그렇잖아. 자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진 않았습니다. 잘했다 이 말이지. 자기 잘했으면 그러면 그 고등학교 실력만 갖고도 가르쳐. 나는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뒀는데도 그 실력 갖고 고등학생 가르쳐가 옛날에 서울에서 인류 강사를 했는데 그 인류 강사를 했는 원인이 진짜 수학을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아이들 모르는 아이 심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요. 그런데 이 전문 수학 선생은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를 내가 보니까 거의 몰라요. 자기 아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도 몰라. 맨날 이 소리는 해요. 근데 나는 내가 몰라 헤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아이고 그거 모르겠나. 그래. 딱 그 진짜 그 문제 그거 부딪히면 그 답답하게 될 거야. 나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진짜 그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애들이 좋지. 그리고 내가 뭐 그 선생님들보다 잘 안 가르쳐도 애들은 다 날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학원에서 그래요. 저 선생 이상하다고. 왜? 내가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같은 수학 선생한테 내가 물어보거든 학생처럼. 아시겠어요? 선생 사이에 잘 안 물어보는데 난 항상 아침에 가가지고 김 선생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선생이 뭐라 해줘. 그럼 설명하면 자기 또 재밌나 안 재밌나. 그 선생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요. 내가 물으러 가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으러 간 선생은 나이 든 선생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젊은 선생이 뭐하다고? 겸손하다고. 아시겠어요? 나는 몰라가 물었는데 다 좋아해요. 나이 든 선생한테 물으면 다 아이고 저 선생. 그래서 물어가. 그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나도 어제 저녁에 몰라가 헤맸으니까 몰라가 물었으니까 가르쳐주면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량 유명한 선생이 됐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좋은 선생 돼야지, 내가 잘 가르치는 선생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늦게 들어오잖아. 학원은 학교하고 달라요.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머릿수로 계산해가지고 원장하고 나눠먹게 하거든요. 애들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정원이 100명이면 200명 받아가 100명 안 오면 선생님 돈 벌어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딱 정시되면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원장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해요. 그럼 원장이 데리고 와요. 그럼 제가 취소, 돈 돌려주세요 이래요. 그럼 원장은 돌려주면 자기도 절반 손해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다른 선생한테 바꿔주세요. 그래 애들 모아놓고 내가 얘기해요. 학교는 다니기 싫어도 너 다녀야 되잖아. 졸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 이해된다 이거야. 그런데 학원은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 가입돈 더 주고 그러고 안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이익이다 그러면 그런데 너 젊은 아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러니까 안 오면 되지 않냐. 돈 돌려주겠다는데 첫째. 그리고 나도 내가 무슨 이거 평생 내가 직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시간 내가 하는데 공부하겠다는 아이를 도와주는 건 내가 시간을 아무리 내도 안 아까운데 하기 싫은 놈들 내가 뭐 때문에 이 짓 하나. 나도 젊은 놈인데 그래서 나도 이게 싫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가라. 안 그러면 돌려줄게. 집에 가라. 내가 이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다 소문이 났어요. 그 선생 성질 더럽다고.
쫙 소문났어요. 그 등록하지 마라. 등록하면 그거 막 매여가 꼼짝도 못한다. 늦게도 못 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때요? 딱 공부할 애들 모여요. 내가 유명한 선생 되려고 좋은 선생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도 자기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말썽 피우는 아이든지 뭐 하는 아이들, 학교는 학원에는 공부하는 애는 안 받으면 되지만 학교는 다 받아야 돼요. 회사는 일 못하는 거 쫓아내면 되지만 국민은 안 돼요. 그래서 CEO하고 이 대통령하고 틀리는 거예요. 국민은 그 모든 불평분자도 다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공부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학원은 딱 그것만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 이해해주고 수업 시간에 졸면 어때요? 담요도 덮어주고 떠들면 밖에 내보내고 좀 가서 떠들고 오라고 내보내고 이렇게 착실히 수업도 가르치면서 성적이 나쁜 애들은 학과 후에 좀 더 가르쳐주고 자기 월급 받잖아. 밖에 가서 일하면 월급 많이 안 준단 말이야. 월급값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 실력은 100만 원치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뒤에 좀 초과 근무 수당 좀 근무 더 해주고 수당 없이도 이렇게 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선생님을 해야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이라 그러지, 지 좋은 선생님 되려고 애들을 이용하면 애들이 속을 다 알아. 그러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힘들고 그래요. 자기 반에 좋은 선생님 되려고 애들 두들겨 패가 성적이나 반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다 싫어하지. 요즘 애들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성질 틀어지면 뭐라 그래요? 나 공부 안 해! 이래 나오잖아.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인데? 자기 손해인데. 근데도 그 공부가 다 누구 거 됐어요? 엄마 게 됐어. 또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그러면 그래 엄마네 이번에 성적 나오면 뭐 사줄길래? 이래요. 지 공부 지가 해놓고 사주기는 뭘 때문에 사줘? 근데 내가 만약에 자식을 안 키우시기 나 같으면 어때요? 공부 안 해. 그럼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엄마 돈 엄지를 어떻게 알았노? 그래 빨리 내일부터 일하러 가거라. 이렇게 책 뺏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래야 돼. 어릴 때부터 밥 안 먹어.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아이들. 아이고 양식 없는 줄 어떻게 알았노? 그러니까 밥그릇 뺏어버리고 며칠 굶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굶길 때 엄마는 먹고 자식은 안 주면 의리 없잖아. 부모 자식 간에. 그지? 그러니까 엄마도 고생을 해야 돼요. 밥을 안 해야 돼요. 같이 굶어줘야 돼요. 엄마 밥 줘 하면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기 네가 밥 좀 해라. 엄마도 좀 얻어 먹게. 이러면서 한 3일 굶기면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엄마가 된다, 좋은 선생님이 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시고 그냥 월급제이라서 월급 받아먹는 값이나 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제가 바쁘신데 죄송한데 조금 미진한 거 하나. 네. 이렇게 좀 제가 약간 어떤 선생님의 상담을 하니까 그냥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안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운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던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준비를 이게 안 아니 해도 지금 몇 년 가르쳤어요? 이제 9년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오가 9년이나 똑같은 거 가르쳐놓고 그럼 무슨 또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가르치면 되지. 근데 중학교 있다가 와서 좀 제가 별로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심으로 안 했는지 별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그러면 애들 그러면 내 모르는 건 괜찮다니까. 그럼 자기가 대학까지 나와가 선생 9년 한 주제도 잘 모르는데 애들이 그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들을 아이고 등 두드려주면서 그래 이게 힘든다. 아이고 이러면 나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이게 선생을 9년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있더라. 이러면서 그래 몰라도 괜찮아. 같이 공부해보자. 이래 얘기하면 좋은 선생 된다니까.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애들한테 원래는 애들한테 민폐 끼쳐서 싫은 그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병가 내고 2주간 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건데 애들이 되게 무책임하고 사실 제가 좀 진도를 늦게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도 애들이 좀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당연한데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애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할까봐 그런 게 계속 괜찮다 그렇게 말은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야, 이거 그게 학교 잘 그만둬야 되겠다. 그 선생님 뭐 애 눈치나 보고 그래가지고 언제서 이래가지고 뭐 학교 요새 학생들한테 평가제 받고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평가되면 되고 그 배짱 좋게 지내봐. 진짜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고 뭐 평가에 연연하고 그래. 잘리면 뭐 이제 애기도 있겠다 엄마 되면 되지. 배짱 좋게 딱 키워. 그럼 뭐 애들은 모르는 거 자기도 좀 봐주면 애들도 봐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 왜 공부 못하니 성적 떨어지니 자꾸 이러니까 애들도 선생님 왜 몰라요 이리 덤디지. 나는 내가 모르니까 막 애들 모르는 애들 잘 봐주니까 애들도 내 모르는 거 아무 신경도 안 써. 애들이 와서 물어 나한테. 그럼 내가 야 나도 모르겠다 이래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임마 선생이라고 어떻게 다 아냐? 이래요. 그럼 애들이 우리도 몰라도 돼요 이래요. 넌 안 돼. 내가 그래. 그럼 애들이 아니 선생은 몰라도 되고 우리는 학생은 알아야 되고 그게 왜 그래요? 이래요. 야 임마 너는 시험 치러 가잖아. 내가 선생은 시험 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모르면 집에 가서 공부해가 내일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선생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고 애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른다고 또 내는 또 재수하고 또 재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으면 애들이 또 그 말이 된다 싶어가 그래요. 이렇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서 애들하고 가르치고 그럼 애들 좋아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았죠? 그 자기 지금 이거는 뭐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우선 좋은 선생 되려는 압박감 때문에 병이 왔고 지금은 병이 와서 어때요? 지금 더 심리적으로 자꾸 압박을 받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정신과에 가서 일단 진료를 먼저 해보고 이게 간단한 우울증 이런 거는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 압박받지 말고 가르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선생님 그거 모르겠다. 내일 공부해가 내일 가르쳐 줄게. 이런 걸 편안하게 받아들여. 그럼 애들이 물론 저끼리 욕하죠. 그 선생님 그것도 모르더라 이래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내가 모르는 거.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김 선생님 그것도 몰랐다며. 그럼 네 그래요. 근데 몰라서 내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다 알아요? 자리에서 스님께 말씀 여쭐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불안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지레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완벽적인 성격이라서 늘 직장 생활하면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직장을 마치고 좀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집에 가면은 아이들하고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막상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라고는 그냥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기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오늘 뭐 즐거웠니 어쨌니 하고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는 숙제는 다 했어? 아니면은 큰애한테 가서는 요즘 특히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근데 아이가 두 아이 다 저를 닮아서 걱정도 좀 많은 편이고 스스로한테 점수가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그 아이가 잘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잘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거고 네가 공부한 만큼의 대가만 받아야 된다. 스님께 말씀 듣고 제가 머리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가서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가 막상 그러니까 제가 가서 공부를 하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뭔가 딴짓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이에게 공부하는 건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야 네가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건 안 되지. 이렇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게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스스로 화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학원이고 이런 데 아무 데도 안 보냈는데요. 스스로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기죽어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정리정돈 같은 거 잘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진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마음속으로 얘기하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부딪혔을 때 주변의 얘기를 들을 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스님께 좋은 말씀 여쭙니다. 좋은 선생님 되겠다 이러면 좋은 선생님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엄마 되겠다 그럼 좋은 엄마 못 돼. 훌륭한 아이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훌륭한 아이 안 돼. 네. 그거 다 욕심이야. 네.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살아? 애가 학교 가도 선생님, 집 와도 선생님. 아이고 참.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서 학생으로 공부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서 애가 어리광 부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특히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자꾸 애들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애들 다루듯이 다룬다 네. 이 말이에요. 네. 집에 와서는 항상 자기가 선생님이 아니고 뭐다? 애기 엄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기가 할 일은 공부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건 학교 가서 하고 집에 오면 뭐다? 아이고 공부하기 힘들지 뭐 줄까? 뭐 빵 구워줄까? 뭐 주스 줄까? 이러면서 애가 공부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 공부를 근데 계속 해가 어떠노 힘들어가 좀 텔레비 좀 봐가면서 하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좋은 엄마가 되지. 네. 그러면 애들이 다 좋아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기 등살에는 애들이 좋아지기 좀 틀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기도를 할 때 아침이나 108배 하면서 집에서는 저는 애 엄마입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돼. 자기 선생 아니야. 네. 그거 선생이라는 생각 너무 가지면 애들 버려. 네,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 쓰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게 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네.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제 밤을 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험 감독을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자더라고요. 조금 풀다가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제가 깨웠죠. 예, 다 풀고 자는 거니 이렇게 깨웠는데 깨더니만 또다시 이렇게 또 자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과목의 특성상 이렇게 일찍 풀고 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종료정이 울렸을 때 답안지를 거두려고 하는데 걔가 그때 부랴부랴 마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시험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제가 답안지를 강제로 회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친구는 너무 당황해하고 저도 마음은 불편하고 제가 또 교무실에 와서 이제 고사기에 답안지를 넘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1학년 학생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마킹을 못했는데 그럼 자기가 빵점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펑펑 울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좀 불편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냥 뭐 정해진 매뉴얼이라며 표현하자면 그런데 아이들 생활 지도를 하고 이러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위치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펑펑 울면서 있는 모습만 보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 친구에게 또 뭔가 심적으로 위로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장기의 중요한 위치에서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단순히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식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를 하는 것 이외에 어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일단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 네. 선생님이 아이에게 하는 역할의 주 80%, 70%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 선생이라면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영어 선생이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7, 80%고, 근데 이 지식 전달이 단순히 기술 전달처럼 그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럼 옛날에는 선생이란 건 뭐냐 하면 지식 전달이 절반이고, 아이가 선생의 그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주는 거, 이게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에다가 플러스 모범이 되는 스승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스승입니다 하는 거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 개념보다는 뭐다? 내 인생의 멘토다, 롤모델이다, 이런 개념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 학교 시스템, 대량 시스템이 되면서 거꾸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더 많아지고 스승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시스템 수준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선택지에 속한다, 아까처럼 권선에 속한다 하면 좋지만은, 그걸 안 했다고 자기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 전달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건 자기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선생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값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책임을 자기가 못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승 역할까지를 못한 거는 이제 그거는 선택지기 때문에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못했다고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기의 태도가, 아까 그 아이에 대한 태도가 그 아이를 따뜻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는, 이거는 스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못했다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뭐 선생 자격이 없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잔다고 기분 나쁘다고, 끝나지도 않는데 잘 빠야 너 시험지 내놔 이렇게 뺏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에 속한다. 이거는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자든지 뭐 몰라가 손을 놨든지 그건 그 아이의 실수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내 잘못이 아닌 거를 내가 죄의식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선생이 역할이, 시험 감독으로서 역할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주면 부정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회수를 해야지. 그러나 이제 아이에게 네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고, 그래 너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너가 자서 너가 잤다고 하는 너의 그 선택에 대한,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네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단다. 그럼 이 아이는 이걸 통해서 밤새껏 공부한다고 안 자고 공부해서 수업 시간에 조는 거는 이게 바보 같은 짓이구나, 오히려 숫자 자고 아는 거라도 제대로 쓰는 게 좋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도록 도와주면 그건 좋지. 이걸 갖다가 뭐 시간이 되어가 시험지 회수한 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게 뭐 70%가 맞고, 그다음 그 이외의 스승의 역할이 뭐 있다고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교사로서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초임 교사가 아니고서야 내가 잘 가르치는 못 가르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70%에 해당하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로서는 교사라면 제 생각에는 그냥 다들 잘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걸 아이들이 제대로 소화했는데 잘하는 아이는 할 수 있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데 이건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이 또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못하는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기본선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그게 지식 전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래 제가 스승의 역할을 그러니까 선택지라고 하셔서 그걸 뭐 하면 훌륭한 거고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제가 나쁜 짓을 해서 제가 아프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나쁜 일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오는 조금 약간의 아까도 좀 비슷한 그때 첫 번째 질문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내가 잘못해서 인간이 아픈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아파서 그 무슨 도움이 되는데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게 감정 낭비라는 거예요. 아픈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파서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아이를 조금 더 깨웠으면 더 좋았겠다 하면 그걸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깨우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조금 아쉽다면 다음에 더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책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감정은 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생물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가지는 또 고유한 그런 또 감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소잖아요.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감성을 마치 좀 거추장스럽지만 저희가 그걸 향유하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느끼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근데 혼자서 예를 들면 자기가 그 아이 시험지를 거둬놓고 네. 지금 집에 와가 운다고 그럼 무슨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근데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자기 그냥 그 하나의 감정이지 자기가 좋아서 울면 나한테 이익이라서 울면 괜찮은데 울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줄 알고도 우는 거는 그건 자기 자유예요. 나 같으면 울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이거는 개선하는 게 좋겠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지. 인간이 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울지도 않으면 이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고민이었던 것은 그 친구도 아마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빵점을 맞고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갔을 때 이 친구에게 이 경험이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로만 남지 않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근데 그거는 자기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걸 갖고 괴로워하면 이거를 통해서 이거 지나가 버린 걸 얘기하기보다 이것을 경험화시켜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우칠 수 있게 약간의 교훈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가 그때는 막 감정이 겨우가 그렇게 막 아쉬워했는데 지나가고 자기가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잘 사는데 괜히 나 혼자 제 아이가 내가 이러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 상태를 보고 아이가 그 문제를 갖고 계속 괴로워하면 도와주고 아이가 그때뿐이고 지나가 버리고 이미 아이는 다른 방향으로 이미 가버렸다면 자기가 오히려 그 그림자를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위로해 줘야 된다. 그것도 자기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일 가서 보고 그 문제를 갖고 아이가 위축돼 있으면 그때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독관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 내시했으니까 상관없다, 아이가 아픈데도 상관없다 이러면 아니고, 아이가 그 문제를 갖고 아파하면 자기가 내일 가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도 그 아이가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서 괴로워한다면 위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사로서 아이에게 교훈을 안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행위가 됐지만은 네가 가슴이 아프다니까 한 사람으로서 그건 좀 미안하다. 가슴 아파서 어쨌니? 미안하다보다 가슴 아파서 어쨌니? 그래도 선생님도 정해진 시간을 회수하게 돼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네가 이해하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못했다 할 필요도 없고, 그 마음은 받아들이되 자기가 무슨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정도로 자기가 검토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다 얘기하면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 인생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감정적으로 자기가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극단에 있어요. 하나는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해 못하고 자기가 뭐 옳으면 옳은 거고 막 자기 식대로만 해서 철면피 같이 남을 고통에 빠뜨려 놓고도 전혀 잘못된 의식도 없는 이런 인간이 있나 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게 다 극단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선생 역할을 직업적인 자기 책임을 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네. 사교육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어 잘하도록 가르쳐주면 되지 뭐.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네. 되게 지쳐서 오고, 또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가도 제가 시키는 것도 다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수업 중에만 익히도록 하고 집에 숙제 같은 건 적게 내고 수업 중에만 익히는 식으로 공부 양을 조절하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개발하고, 가능하면 집에 가서 연습하는 건 조금 하도록 해주면 좋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학교 숙제 돼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줘 봐야 어차피 애들 못 하거든요. 숙제를 내줘서 애들이 해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애들은 어차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니까 자꾸 야단 맞고, 나도 애들 안 해온다고 야단 쳐야 되고 애들도 야단 맞고, 그러면 관계만 나빠지지. 그러니까 쭉 숙제를 내줘보고 숙제를 해올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 이런 걸 봐서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면 수업 중에만 와서 집중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로 실력을 높여주면 되지. 근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이 숙제가 많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꼭 이렇게 영어를 말하기를 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학습 요령이지.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5시간 가르치고 해야 실력이 는다면 자기는 학습 요령을 익혀가지고 굳이 수업 시간에만 와도 영어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집에 가서 연습은 최소로 하고. 그런 연구해야지. 그거 연구 안 하면 이제 도태되지 뭐. 그런 연구를 하면 자기가 그 업계에서 이제 살아남는 거고. 그 연구해야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저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초등학교를 가르친다면 초등학교 자기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뭘 모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걸 모르는지, 왜 모르는지 이런 걸 깊이 이해하면 요령껏 가르쳐지지. 어디 뭐 누가 잘 가르치는 그런 걸 배워서 자꾸 한다고 잘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 장점, 자기가 외국 유학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은
무슨 그렇게 영어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지? 거기에 맞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 요걸 자기가 좀 연구를 하면 되지.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예, 제 성격이 원래 좀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랑 항상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재미있게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애들을 통솔력 있게 딱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막 내가 애들 앞에 설 자격이 있나, 교사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자괴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너무 출근하기도 싫고 하루하루 막 버틴다는 생각으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할 수만 있다면 좀 내향적인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꿔서 아이들 앞에 좀 당당하게 더 이렇게 아이들을 통솔력 있게 지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성격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지. 직업을 잘못 선택하니까 고민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이라도 사표내버리면 돼. 그럼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 걸 다 물어. 애들은 다 좋고 예쁜데 애들 좋은데 선생으로서 좋아하지 말고 그냥 애 하나 낳아가 좋아하든지 뭐 그냥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조로 그냥 자원봉사로 가서 좋아하면 이런 고민이 하나도 안 되지. 사표를 사표를 내는 게 좋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가서 억지로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선생이란 건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선생인데 그 남의 애들을 30명이나 모아가지고 나쁜 영향을 주면 그건 죄를 많이 짓지. 내일 가서 사표 내버리고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자기가 내성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애 좋아하는 거는 뭐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기잖아요. 하고 싶을 때만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 하기 싫은 걸 학교에 억지로 가서 하잖아. 그 왜 인생을 억지로 살라 그래요? 결국 월급 때문에 그래요? 네, 힘들게 된 거라서. 아니지, 우리가 저 설악산 같은데 한라산 같은데 올라가면 힘들게 올라가요, 쉽게 올라가요? 힘들게. 그럼 안 내려와야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왜 내려옵니까? 올라가서 한번 쑥 둘러보고 이제 와봤다 하고 내려오듯이 그걸 선생을 한번 해봤더니 힘들구나 그러고 내려오면 되지 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왜 힘들게 하면 꼭 거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해봤으면 됐지. 소원성취 했잖아. 교사하면 돼봤잖아. 교사 해보니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건 내하고 안 맞구나 하고 버리고. 성격이 노력한다고 이렇게 변화? 잘 안 변하지. 잘 안 변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뭐라겠다.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쉽게 변하면 그런 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잖아. 그런 말이 생긴 거는 이게 안 변한다는 의미란 말이야. 근데 부처님은 안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변하기 어렵다. 부처님은 변한다고 했지만은 왜 그러면 안 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냐?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 보니 안 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운명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꾸려면 변하기 어려운 거를 변화시키려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들겠지. 그럼 힘들게 이걸 변화시켜서 선생을 하는 게 낫겠느냐? 안 그러면 그건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힘들게까지 그래 할 거 뭐 있나?
버리고 내 성질에 맞는 일, 내 기질에 맞는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 어느 쪽으로 할래요? 성질에 맞는 일을 할래? 그럼 그 공부를 4년 했다, 교사 자격을 떠났다 이런 거 자꾸 집착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이 이렇게 억지로 인생을 살아야 돼. 인생을 그렇게 억지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면 왜 불편할까를 탁 알아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교사 자격증 땄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하루하루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면서도 그걸 못 배워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이거 하나의 조기조각인데 억만금인 돈도 그냥 돌덩이처럼 버려라. 왕위도 그 필요 없는 거다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불교인데 그 무슨 교사 자격증 기뭐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목매달고 그 불법이 아니지. 불법을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탁 던져버려야지. 그리고 내 기질에 맞게 편안하게 라면을 먹고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뭐 때문에 그 덜덜덜덜 떨면서 거기 가서 애들한테도 나쁜 영향 주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냐. 두 번째는 교사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몇 학년 가르쳐요? 5학년. 5학년. 그 자기하고 5학년짜리가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자기 몇 살이에요? 26입니다. 그럼 12살짜리하고 26살짜리가 12살짜리보다 낫나 못하나? 아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말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러면 26살짜리가 5학년짜리를 못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 못 가르칠 이유가 없지. 6학년짜리도 5학년짜리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5학년 배웠는데 그럼 왜 못 가르쳐? 근데 대학이나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못 가르쳐? 그거 뭐 덜덜 떨 일이 뭐가 있고 부담 가질 일이 뭐가 있어요? 내 같으면 눈 감고도 가르치겠다. 잘해야겠다. 욕심은 큰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의해야 잘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서 편안하게 같이 놀아주면서 그래도 5학년짜리 정도 알고 싶은 거 정도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물어서 가르쳐주면 되잖아. 선생님 그건 잘 모르겠다. 내일 가르쳐줄게. 그리고 딴 선생님한테 선생님 애가 이래 묻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그건 이런 거요. 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질문애가 모르면 이렇게 배우는 맛이 있잖아. 그죠? 질문애가 다 알면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항상 아이들이 물으면 내가 다 안다. 그러면 교사의 실력이 안 늘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개씩 몰라야 어때요? 매일 5개씩 모르면 매일 5개씩 더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5개씩 1년 하면 몇 개예요? 교사 3년만 하면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나는. 근데 겁낼 게 뭐가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아는 건 가르쳐주고 모르는 건 물어서 가르쳐주고 찾아서 가르쳐주면 되지. 그러니까 인기 있는 교사가 된다, 뭐 학부형이 좋아하는 교사가 된다,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 우수 선생이 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재밌게 놀면서 물으면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아침마다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저는 아이들과 잘 놀겠습니다. 편안하게 재밌게 놀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절을 해봐요. 그럼 금방 좋아져요. 다 큰 26살 사람은 어른이고 12살짜리 애한테 그 신경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다 하는 거는 선생이라고 다 압니까?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선생들은 모른다 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잘났다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고학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다 하면 옛날에 시험이 있으면 어때요? 그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다 알아야 되겠죠. 왜? 시험 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선생은 몰라도 돼요. 시험 치러 안 가니까. 선생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선생은 물어서 가르쳐 줘도 돼요. 애는 모르면 물어와 가지고 시험 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물었어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아이고 선생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럼 선생님도 모를 수 있지 뭐 어떻게 다 아냐 이래요. 그럼 왜 우리 보고 다 알아요 그래요. 그래. 우리도 모를 수도 있죠. 그래 누군 모를 수 있지만 누군 모르면 시험에 떨어지고 선생님은 몰라도 내일 가서 알아오면 되니까 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누군 알아야 되고 난 몰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꾸 헛새를 피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질문을 겁을 내가 안 받으려고. 모르는 게 들통날까 싶어. 그러니까 모르는 건 좋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모르면 누구 실력이 는다? 내 실력이 는다. 모를수록 자꾸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니까.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지 뭐가. 또 모르면 또 인터넷 찾아보고 모르면 또 연구해보고 이러면 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질문한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만약에 불교 사전에 있는 얘기 같았으면 딴 사람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나 발견하게 되면 이 불교 역사를 공부하면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초기에는 제가자가 중심이었고 나중에 가면 출가자도 여기에 합류를 했구나. 그래서 대승불교 지도자 속에는 출가자도 있구나. 그런데 초기 이 지도자 가운데는 뭐가 다수다? 제가자가 다수였겠구나. 왜? 태화를 보면 머리 깎은 사람 지장보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머리를 기르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불교사를 연구할 수 있다. 우리 반에 특별한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 특별한 아이를 만난 지 지금 8개월째 너무나 힘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저 또한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괴로워했다가 제 마음이 좀 편할 때는 그래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매일 되풀이가 됩니다. 아침에 좀 고요하게 갔다가 기분이 좋으면 좀 잘 받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는 순간에 끌어올라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몇 학년이에요? 힘들라고 그랬습니다.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3학년 애 때문에 매일 속끓이고 산다 이거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아이보다 같거나 모자랄 때가 많다는 거를 머리로는 정말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 애를 이렇게 눈 맞추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따뜻하게 서로 잘 지내서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이론적으로는 정말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면서 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잘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너무 그 3살 애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좋은 세상에. 그만두면 되잖아. 그만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딴 데 가서 청소를 일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뭐 파출부 일을 하든지 그러면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런 일 할 때는 그런 뭐 3학년짜리 그런 애하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럴까요? 딴 데 가서도
또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생기는데 그 아이와 그렇게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제 안에 무엇이 계속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4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자, 뭐 좀 알아차리자.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걸 막 하기 싫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 가서 그러니까 건들기도 학교에 하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가 뭘 그 애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오면 자리에 가방은 일단 놔두고 네. 그 다음에 돌아다닙니다. 수업 중에도 수업 중에도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지금은 좀 교실 밖으로 낫습니다. 돌아다녀요? 아니요. 그건 고맙게 여깁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앉고 의자를 끄덕거리고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만약에 국어 시간이면 국어 시간에 꺼내놓지를 않고 미리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 시간 그러고 거의 한 집중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될까. 예. 그럼 이렇게 자기가 지금 얘기해주고. 8개월 해봤잖아. 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되면 신경 꺼도 되잖아. 저는 그 관계 개선을 해서 뭐라고? 그 아니 아이 8개월을 해봤는데 안 되는데 계속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마음을 좀 잘 살펴서 그러니까 그 애를 변화시킨다기보다 제 자신을 어떻게 잘 어떻게 하기는 포기하고 조금 변하지 내려놓을지. 않는 거다 이러면 되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거다. 자기가 8개월 해봤다 뭐. 예, 그거 안 됐잖아. 예, 그럼 안 되구나 이러면 되지 뭐. 안 되구나.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가슴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좀 걔를 어떻게 좀 내 말 듣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욕망이 있겠지 그러면. 근데 머리로는 그 애를 제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를 아는데 제가 제 욕심으로 그걸 자꾸 내가 괜찮은 교사이고 어떤 영향을 줘서 얘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게 영향을 미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거를 받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못 놓고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근데 자기가 여겨지는 이제 건가요? 그러네. 자기 얘기 들어보니 그럴듯하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 그럴듯하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 머리로 아는 걸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는 그 말씀을 저는 자기가 모르겠어요. 예. 머리로 아는데 안 내려놔진다 그러면 네. 학교 선생님도 자기가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래 안 되잖아. 자기 선생님인데도 예. 이러면 된다. 이거 안 되는 줄 안다. 그럼 나누면 되는데 그걸 못 나누는다.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 예. 그럼 그 애도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 안 있어지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 아이가 그 아이도 노력하고 있고 그 아이가 저한테 안 되는 사랑받으려고 거야. 그러니까 예. 둘이 안 되는 게 둘이 안 되는 게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데 제가 근데 자기가 볼 때 그 네. 아이가 또 저 아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구나. 왜? 심리 불안증이니까. 네. 불안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집중이 안 되는 어떤 주의 산만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에게 보내가지고 그런 불안증과 산만증은 치료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가 아닌 게 그거를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게 고치려니까 안 되지.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요. 제가 걔가 매우 노력하고 자기가 모르고 그러는 거지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지. 이해를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도 네.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렇지.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아는데
자기도 아니 어쩔 그러니까 그것도 딱 100%는 아니고 예. 자기도 모르는 것도 모르게, 있고 예. 어떤 거는 아는데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예, 있고. 예. 예. 제가 그렇듯이 음.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아니지. 자기가 교사라면 네. 두 가지 길이 있지.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냥 예. 내버려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걔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걔는 놔놓고 다른 애를 가르치면 되고 예. 그 애가 내가 약간 사랑이 있어서 저 애가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인원을 하면 되지.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심리 불안에다가 산만증이 있어서 그런 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특수교사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치료를 교육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형을 불러가지고 지금 학교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거를 가르치는 전문 교사에게 보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교사로서 학교에도 알리고 학부형에도 알리고 전문가하고 그리고 학부형하고 같이 인원해가 다른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면 이런 경우는 어디에 특수교사가 있다더라 어디에 선생님이 또는 의사가 잘한다더라 이걸 찾아가 연결시켜주면 되지.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중간에 맥을 못 끊어서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부모님과 계속 이제 그 주고받아서 부모님이 인정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중이거든요. 예. 그렇게 중이고 한데 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괴로운 건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과에 가서 조금 치료를 저도 아니요 진짜 내가 그냥 하는 예. 소리가 아니라 예. 자기도 조금 가서 상담을 해봐. 그 불안한 사람을 너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예. 자기도 약간의 오염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게 환자를 치료하다가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정신과 의사만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점검하는 또 의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상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자기가 지금 오염이 된지 본래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자기도 지금 약간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가 이럴 때 막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에서 나한테 물었으면 내가 그러면 그거는 네가 해보이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고 연결시켜주고 교사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장하고 얘가 다른 애들한테 수업에 방해가 되면 격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수업에 안 들어오게 교장 선생님한테 해야 된다면 다른 아이를 위해서. 네. 그걸 안 하면 선생이 아니에요. 다른 애한테 수업이 방해되면. 그럼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애한테 수업에 방해가 안 되면 그 아이는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두면서 전문가에게 연결시켜주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 이걸 모르면 내가 가르쳐주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다 아는데도 그 애만 보면 화가 난다. 그러면 자기는 약간의 정신질환에 속한다 이거야. 그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뭐냐면 무의식 세계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보고는 못 견디는 이런 이제 자기 없이 까르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환자가 아닐 때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이게 환자라고 딱 생각해 버리면 그다음에 뭐 환자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화가 나지만 이게 물건이라고 알면 화가 안 나잖아. 물건 쥐가 못 움직이니까. 예.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가 알아서 움직여주기를 바랬는데 알고 봤더니 물건이더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번뇌가 사라지듯이 저걸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이거 병이구나. 그럼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애 수업에 방해되면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반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만 모으든지 옮기는 쪽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취해야지 거기서 자꾸 성질 내고 있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알고 안다면서도 계속 해보면 성질이 난다 그러면 자기의 이 원까르마가 자기가 뭐든지 다 하겠다든지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뭐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이제 업식이 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이제 자기가 살펴서 세상은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살펴서 이제 수행을 하든지 지금 상태 같으면 오히려 전문가의 그 보기만 해도 화가 난 다음에 이건 벌써 이렇게 병이 좀 오고 발병한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상담을 조금 받고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수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기분이 그래도 조금 좋아졌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그럼 이 강연은 성공한 강연이에요. 왜? 이거 뭐라고 해놨어요? 행복한 대화 이랬죠. 재밌는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소재는 다 심각한 문제였잖아. 괴로운 소재였는데 그걸 갖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해졌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법이야. 담마. 담마의 핵심적 목표는 열반이에요. 출발은 고. 그래서 이 담마를 통해서 괴로움이 없는 경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불교라 하는 종교의 울타리, 불교라 하는 용어 안에만 가둬놓을 일이 아니고 이 좋은 법을 일상적 용어로 모든 국민이 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도 이거 공부해가 행복해지는 혜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종교가 뭐든 그건 개인의 믿음의 문제고 누구나 다 이 좋은 법의 이 이치를 알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듣고 그냥 한 2시간 같이 있었더니 조금 행복해졌다.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보니 관점을 바꾸니 쉽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행복학교에 입학하셔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